아기 태명은 무엇인가요? 꼬북이에요. 꼬북. 꼬북이요? 네. 그 저기 무슨 아이들 만화에 나오는 아, 캐릭터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임신 초기에 그 뭐지? 임신한 줄 모르고 놀러 갔다가 거북이를 많이 보고 와가지고 그래서 알게 되고 꼬북이라고 해놨어요. 꼬북이. 네. 어느 분이 지으셨나요? 와이프가 지었습니다. 아기가 생각보다 좀 컸는데 원래도 좀 큰 건 알았지만 임신 중에 순산 체조를 거의 안 하셨나요, 혹시? 체중 아니, 조절이나 이런 거. 하기는 했는데 사실 단 거를 많이 먹기도 했고 그리고 좀 유전이라는 핑계를 조금 댄 것 같아요. 저도 좀 크게 나온 편이라서. 이래 몇 킬로로 저도 태어나셨나요? 3.8 정도로 나왔다고 해서 그냥 그 정도로 되겠지 하고 그냥 둬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옆에서 본 걸로는 네.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전 산부인과를 다 같이 와이프랑 왔었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과일이라든지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조절을 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냥 이제 그날 당일날 다시 집에 돌아가도 사실상 먹고 싶은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그대로 먹고 있었고 그래서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권고해드린 건 거의 따라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아니, 제가 본 옆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순산체조는 열심히 했습니다. 첫 아기는 사실 3.9kg 정도 되는 과체중 아들은 순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뭐 골격도 좋고 힘을 잘 줘가지고 흡입기도 안 쓰고 순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임신 중에는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어, 초기에 입덧이 조금 심했어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초반에. 거의 못 드셨나 보죠? 초반에는 정말 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초반에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임신 중기 이후부터는 크게 힘들었던 건 없었나 봐요. 중기 이후부터는 그냥 소화불량 그런 이슈만 조금 있고 그냥 몸이 무거워가지고 힘든 거 말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좀 쉽게 넘긴 편인가 봐요. 쉽게? 힘들었어요. 수산할 때 아기를 이렇게 배에 처음 딱 안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소감. 원래 되게 울 줄 알았는데 상상을 했을 때 막상 그냥 이렇게 가슴에 안겨주시니까 그냥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랑 약간 힘이 빠져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애기가 내 애기라고 약간 이런 느낌? 뭐 진통도 하고 힘들어가지고 사실 뭐 별 음. 생각이 들 경황이 없죠. 남편분은 어떻게 옆에서 아기 딱 보니까 저는 덤덤하던가요? 일단은 조금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상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와이프보다 3살 연한데 항상 같이 지냈을 때 좀 강인한 여성 상이었었는데 이제 분만실 안에서 출산할 때는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좀 먹먹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었는데 이제 고프로를 딱 지워졌을 때 눈물이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촬영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눈물 같은 것들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연하는 요즘 뭐 이렇게 드물진 않은데 3살까지 차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그러면? 연하신데? 저는 원래 운동했다가. 운동을 가르치는 직업인데 이제 받으러 왔다가 손님? 네, 손님으로 왔다가 이제 연애를 하고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갑자기 그 손님으로 하는데 그냥 갑자기 결혼하게 되지 않고 무슨 과정을 거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뭐 과정을 거치자고 하면
친하게 친한- 지내고 그러다가 뭐 상담을 좀 하고 음. 인생에 대한 조언 같은 것들 좀 그리고 조언을 회원으로 오신 산모분이 먼저 나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아니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한 1년 정도 봤을 때쯤에 네. 이제 손님으로 왔을 때 그때 뭐 이제 단둘이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헬스클럽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회원으로 온 손님하고 지금 이렇게 이걸 트레이너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커플이 돼서 결혼까지 하시는 분들이 아, 많이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 역시도 사실상 회원과 손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나는 거를 되게 꺼려했었는데 왜냐면 헤어지게 되면 그 회사에서 문제라든지 그 후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의 없는 케이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같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편분이 먼저 이렇게 대실했다는 아, 이야기잖아요. 네. 나이가 근데 3살이나 어리다는 건 언제 알았어요? 한 몇 개월 뒤에 알았어요. 나이가 더 많은 줄 알았어서 저도 처음에는. 그러면 처음에 3살이나 어린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대시어 그러면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아, 그 생각보다 어른스러운 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서 더 끌렸던 것 같기도 해요. 네.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산모분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뭐 일상 그 생활에서나 임신 중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 육아 과정에서도 그렇고 좀 더 리드하는 입장인 거를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완전 주도적으로 하는 편이어서 사실상 저도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저에 대한 생각도 아이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맞춰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더 남은 숙제인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커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화로 잘 풀어가고 그거를 좀 잘 맞춰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그 남자가 연하 3살씩 차이가 나는 경우에 뭐 장점이 좀 있나요? 그런데 사실 3살이어서 엄청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얘기도 잘 통하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화내도 약간 혼내려 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대화로 더 많이 하고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느낌? 좀 존중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꼭 연상이고 연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네, 그냥 그냥, 성격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고집 센 사람은 뭐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뭐 안 통하죠. 그 육아는 그럼 어느 분이 주로 맡아서 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일단 지금 휴직하고 이제 퇴사도 예정이라서 제가 할 예정이에요. 남편분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신가 보죠, 그러면? 네,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신도 여자가 하고 출산도 산모인 여자가 하고 육아도 모유 수유나 이런 것도 여자가 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너무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사실상 아이에 대한 육아도 중요하지만 지금 산모인 와이프에 대한 안위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와이프가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에 더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서 육아를 하는 게 힘들 수 있는데 괜히 옆에서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보다 먼저 이제 손을 내밀거나 힘들다고 얘기할 때 그때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아기는 주로 산모가 이제 지키고 나는 산모를 지키고 네. 남자애기잖아요. 뭐 특별히 아들이라서 더 좋아하고 이런 거는 요즘 많이 없어졌죠. 처음부터 아들을 처음부터 아들을 원했어요. 원했어서 아들을 딸이 아니고요. 네. 딸이었으면 한 30분 정도 우울했을 거라고 했을 정도로 아들을 되게 원했었어요. 요즘은 워낙 좀 딸을 네.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약간 의외네요. 둘째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하고서 얼마 안 돼서 8개월? 8개월 만에 신혼을 별로 못 즐기고 애가 생겼는데 사실 와이프하고 지내면서 결혼 생활을 잘 지내면서 이제 행복한 가정들을 꾸려나가려 하다가 사실상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와이프가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제가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에 대한 관계가 더 중요시하다 생각을 해서 일단은 첫째 아이를 잘 키워보는 걸로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둘이든 하나든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잘 키우면서 그 과정에서 보람과 행복을 찾으시면 되죠. 요즘은 출산을 많이 안 하잖아요. 나도 이제 한 명밖에 안 낳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말하자면 도와주거나 어떤 점이 해결이 되면 좀 아이들을 많이 낳을까요? 사실 하나만 딱 바꿔줄 수 있다면 워라밸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정책 같은 거는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 그래도 지원도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근데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니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좀 뭐 탄력근무제라든지 뭐 일찍 갈 수 있게 좀 유동적으로 그런 걸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 일부 회사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 모양이던데요. 뭐 그래서 사실 저도 주변에서 이제 대기업을 다니든 중견기업을 다니든 그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여자든 남자든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갔을 때 이제 그 다시 복귀하고 났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유리천장이 확실하게 좀 있다는 걸 많이 느끼는 거고 요새는 그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회사 내부에서는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있다는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이제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겹쳐졌겠지만 사실 경제적인 뭐 돈 얼마보다 그런 차이가 없어지면은 좀 출산들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을 적극 내시고 하면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죠. 중간에 오셨잖아요. 20주 넘어가지고 저희 병원은. 네, 전원을 16주에 가라고 하셔가지고 근처에 있는 데에서. 네. 뭐 지금 대개에서 여기까지가 멀지는 않긴 한데 네. 병원들이 뭐 대학병원도 있고 개인 병원도 있고 뭐 개인 병원도 또 저희 병원 말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개인 병원을 다니면 뭐 나은 점이 특별히 더 있나요? 뭐 본인들의 경우에 개인 병원을 선택한 이유. 개인 병원이라서 뭐 선택한 건 아니고 진업이라서 온 건데 저희 엄마도 그렇고 이제 뭐 저희도 같이 유튜브 보면서 병원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뭐 카페도 보고. 근데 제가 자연분만을 너무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좀 자연적으로 하는 거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추천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희 엄마도 다큐 같은 거 보시고서는 여기를 추천을 해주셨고. 저도 다큐 공감을 보면서 선생님에 대한 이 소신과 이 의료, 진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게 본 부분도 있고 저도 사실 이런 인체가 나오면서 발생하는 것들 중에 봤을 때 자연분만이 오히려 산모와 아이에게 아이가 성장할 때 더 좋다는 거를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진호비를 좀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연분만을 해서 다행이긴 한데 뭐 분만의 방법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라 정절기한 건 다 뭐 나쁜 거고 잘못된 건 아니고 본인의 그 처형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큐라든가 유튜브 같은 거는 사실 포장된 이미지, 어떤 점에서 약간 거짓된 이런 이미지로 둘러싸인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그 유튜브나 방송에서 보인 그런 이미지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수가 있고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우리가 화장하고 바깥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진 없는 걸 뭐 만든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단점이라든가 모자란 부분은 좀 감추고 내세울 만한 걸 이렇게 부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병원처럼 좋은 회사인 것처럼 되었다는 점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의 영상을 다 찾아봤었거든요. 아, 근데요? 어떻든가요? 최근에 최근에는 지식 인사이드에 팝콘 나왔었거든요. 튀기는 것도 보면서 엄청 그거 옛날 건데. 공감도 많이. 팝콘 그 튀기는 네. 집사람 앞에서 네. 튀기는 영상이요? 네. 근데 아시겠네요. 이 영상을 다 보면서 사실 저는 다른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보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사실 임신이랑 출산이라는 거를 저희도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생기면서 이제 낳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기를 보니까 또 생길 때부터 너무 예뻤지만 보니까 더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뭐 하나일지 둘일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만큼 고통이나 뭐 이제 힘듦을 감내해도 그만한 행복이 오는 것 같은 아직 이 1일차기는 하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실상 아이를 갖는 거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들 이제 이뤄나가는,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겁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 사실 저희가 운전면허를 따는 것처럼 사실 대부분 다 미숙한 상태에서 있다가 결국은 다들 운전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출산하고 나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이 꼭 언어적 사랑과 이 사랑한테 표현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이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연애 초반이라든지 그럴 때들이 있는데, 아이가 지금 말이 통하진 않지만 이 비언어적인 이제 상황 속에서 사랑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되게 감명 깊은 순간이고, 또 이제 출산을 한 와이프한테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이 더 이제 언어가 아니라 더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커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진호비 산부인과에도 감사하고 이제 출산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요. 저는 뭐 산부인과 의사를 오랫동안 이제 출산하는 분들을 위주로 도와왔었기 때문에 뭐 직접 출산을 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을 봤는데, 어쨌든 제가 출산을 도운 분들 중에 뭐 후회하는 분들을 뭐 거의 본 적은 없고, 다들 아이가 생김으로써 더 새로운 세계로, 물론 힘든 순간도 많이 있겠지만 새로운 순간으로 세계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기대감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적극 권하는 편이에요.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아마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뭐 금쪽이가 꼭 안 되더라도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그 모든 걸 다 감수할 만한 정도의 뭔가 삶의 의미를 새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도 적극 권하는 편인데, 두 분은 이제 곧 출산하셔서 이제 곧 엄마 아빠가 되셨지만 앞으로 이제 긴 세월을 지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어쨌든 저희 병원에까지 오셔서 순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뭐 더 끝으로 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이거를 마치도록 할게요. 저 진짜 원장님 덕분에 잘 해낸 것 같거든요. 정말 솔직히 어제는 조금 살짝 원망스러웠던 게 주사 놔달라고 했는데 안 넣어주셔가지고 그런데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도 더 힘을 잘 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2시 30분에 와가지고 4시에 이거 3시 40분? 4시 22분에 4시 20분? 뭐 2시간 정도기 때문에 주사 맞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사실 없었고, 맞아도 크게 사실 그 진통제는 크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산모가 뭐 제가 뭘 특별히 더 해서 그런 건 없고, 저는 옆에서 이제 살펴보면서 정상 과정인지 뭐 개입을 해야 되는 수술 같은 과정인지 살펴보는 것 뿐인데, 아기가 커서 걱정했지만 산모가 워낙 이제 체구가 적당하고 또 뭐 나름 순산처도 열심히 해서 굉장히 쉽게 나신 편이에요. 예상보다 아주 빠르게. 본인이
타고난 복이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덕분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순산 체조하시면 악에 좀 커도 잠만할 수 있다는 점 좀 아시고 열심히 체조를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체중 관리를 위해서 당분 섭취, 과일 같은 것도 좀 줄이긴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체조가 더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육아 행복하게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